16학년도 수능 사회문화 영역 13번 문제입니다. 빈곤의 유형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문제인데요. 대부분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에 대한 문제는 저희 이번 국가직 문제, 2016년 국가직 문제처럼 자료 분석 문제의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요, 고거에서 딱 벗어나서 여러분의 뒤통수를 친 거죠. 실제 자료 분석 문제로 출제가 된 게 아니고요, 정말 개념에 대한 문제로. 근데 저희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개념보다, 자료 분석보다 개념에 대한 부분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개념을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빈곤 유형 A와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절대 빈곤, 상대 빈곤 중에 하나래요. 자, 볼게요. A는요, 사회 구성원이 누리고 있는 일반적인 생활 수준과 비교해서 박탈 상태에 처한 경우. 그래서 전반적인 소득 수준과 대비해서 낮은 소득 수준의 계층이 빈곤층이래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상대적 빈곤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상대적 빈곤을 따지는 전반적인 소득 수준은 아마도 중위소득의 2분의 1. 그래서 이 중위소득의 2분의 1보다 더 적은 소득을 차지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상대적 빈곤 상태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B는요. 한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 또는 지출이요.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절대 빈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절대 빈곤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자원이 심각하게 박탈된 상태. 다시 얘기해서 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 생계비도 못 벌고 있는 상태에 우리가 이런 상태를 절대적 빈곤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상대 빈곤과 절대 빈곤 둘 중에 하나씩 고르라고 했으니까 이쁘게 골라주면 되겠죠. 기억이에요. 자, A의 기준을 적용하면은요,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된 사람, 다시 얘기해서 절대 빈곤이 아닌 사람, 그런 사람들도 상대적 빈곤층에 포함될 수 있을 거고요. 둘 다 사실은 소득의 불평등을 설명하는 데 활용이 되죠. 근데요, 사실 이 절대 빈곤보다는 상대 빈곤이 훨씬 더 불평등의 정도를 파악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전체 국민들의 소득 중에 딱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빈곤의 내용을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라는 건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느껴지게 되는 소득 격차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데 보다 많이 확연될 수 있는 것은 상대적 빈곤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에는 X 되는 것 보실 수 있고요. 디귿이에요. A에 따른 빈곤율과 B에 따른 빈곤율을 더한 것이 그 나라 전체의 빈곤율이래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번에 저희 국가직 문제 잘 푸셨던 분들은 이런 거 헷갈리지 않으시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요, 0%부터 100%까지 인구가 전체 또는 가구가 전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만약에 이 나라의 절대 빈곤이 5%라고 얘기하고요. 상대 빈곤이 6%다. 그러면 절대 빈곤이 전체 중에 5%, 여기까지가 절대 빈곤. 상대 빈곤은 여기서 1%더 가서 6%. 이게 상대 빈곤. 두 개는 중첩된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 두 개의 빈곤율을 단순 수치로 더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X가 되고요. 이건 조심하셔야 되는 선지일 것 같아요. 잘못하면 자칫 헷갈릴 수 있습니다. 리엘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A와 B에 해당하는 빈곤층이 객관적 기준, 객관화된 기준 맞죠? 상대적 빈곤은 중위소득의 2분의 1, 절대적 빈곤은 최저 생계비. 자, 이렇게 부분이 되니까요. 현재 요거는 맞는 선지. 정답되는 건 그래서요. 기억, 리을 2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빈곤 문제들 자료 분석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표를 읽는 방법만 대충 어떻게 익혀가지고요. 문제를 푸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도 실수하지 않으시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념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내일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